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꽃코치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세 가지 꼭 알아둘 원인과 도움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수면 장애를 겪으시는 분, 그리고 이런 현상이 3달 이상 지속될 때에 이제 불면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잠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밤 11시 이전에 잠을 청해서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이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 햇빛이 망막을 통해서 이제 감지가 돼서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기상하시면은 저녁 9시에서 11시 정도 되면 이제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정상적인 수면의 이 생체 리듬이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식을 찾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면이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는 REM 수면이라고 하는 얕은 수면 상태, 이 REM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안구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얕은 수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얕은 수면 상태와 Non-REM, 깊은 수면 상태가 약 90분 간격으로 저녁에 잠들어서 또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90분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잠들었을 때 이 스테이지 4까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깊은 잠이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반복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잠의 깊이가 얕아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얕은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이렇게 깊은 단계의 잠이 들었을 때는 이제 쉽게 깨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잠이 이렇게 90분 간격으로 램 수면과 넌-램 수면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면 장애, 불면증을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면 리듬과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잠을 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이 잠을 깨게 하는 호르몬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잠이 들 때 상태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잠이 드는 시간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반대로 코티솔의 분비 수준은 낮은 상태가 되어야 이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밸런스가 이루어져야만 충분히 잠을 잘 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또 멜라토닌의 분비가 떨어지고 코티솔이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몸이 아침에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잠이 들 때와 잠이 깰 때 정상적으로 이런 상태를 방해하는 어떤 원인들이 있으면 그 원인들이 이제 불면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면 리듬과 호르몬의 변화를 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걱정,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에 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몸이 너무 더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술, 담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깊은 잠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오후 2시 이후에는 가능한 멀리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경우도 잠을 이루기 어렵고, 또 반대로 너무 과식하는 경우에도 또 잠을 자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경우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밤에 자다가 이제 자꾸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게 되니까 충분한 이제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인공 조명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트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영양이 불균형해서 잠을 이루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갱년기 증상으로 또 불면증이 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너무 부족한 상태, 너무 이제 뭐 지하에서 생활한다거나 이제 밖에 햇빛을 이제 보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또 수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빈혈이나 또 하지 불안증 이런 질환들 때문에 또 잠을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원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둘 세 가지 원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살다 보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걱정거리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특히 이제 막 화가 굉장히 났을 경우는 우리가 잠을 청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수면 주기와 호르몬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잠을 청할 때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높은 수준에 가고 코티솔 분비가 낮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속의 갈등이나 화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뇌가 흥분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잠을 청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원인은 바로 햇빛 부족입니다. 햇빛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원료로 비타민 D를 이제 합성하게 되는데, 햇빛을 못 쬐게 되면 비타민 합성을 제대로 못 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이 D가 부족하게 되면 수면에 관련된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걸 잘 형성할 수 없게 되면서 우울과 불면이 이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인공 조명입니다. 요즘은 어린이들도 이 인공 조명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 어려운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있죠? 이 부분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이게 불면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뭐 설정에 이제 블루 라이트 이걸 차단하는 그 설정도 있고, 뭐 안경도 그걸 쓰면은 이제 차단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즘 뭐 자기 바로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을 계속 이제 곁에 끼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로 본다든지 검색한다든지, 뭐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실 손에서 쉽게 잘 놓지를 못하죠. 특히 SNS 뭐 확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인공 조명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면증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인지행동 치료, CBT라는 것인데요. 불면증을 왜 불면증이 왜 생기는가,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게 돼서 이게 원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행동을 이제 바꾸는 방법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막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게 되면 이제 행동을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화내면 나만 손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삶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 접근 방법은 바로 수면 호르몬을 살리기 방법입니다. 앞에서 핵심적인 원인, 스트레스, 햇빛, 그 다음에 인공 조명, 이걸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신욕을 한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공 조명 부분은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는 이제 끄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TV 같은 것들도 좀 멀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조명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을 멀리하는 부분을 좀 이제 고쳐야 되는데요. 주간 활동을 좀 이제 햇빛 속에서 한다라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뭐 산책을 통해서 햇빛을 하루 좀 쬐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호르몬을 살리기 위한 생활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잠들기 4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잠이 굉장히 부족했거나 몸이 피곤할 경우에는 30분 이내의 낮잠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잠을 청하기 어렵게 되고, 특히 이제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전에 마시고 그 이후 시간에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도 이제 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멜라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원료로 대사가 돼서 5-HTP가 만들어지고 5-HTP가 세로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세 가지 원인에서 스트레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 마그네슘은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 개선 도움에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로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엽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될 경우 우울, 불안 등 정서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 B6, B12, 그리고 미네랄에 있는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등은 방금 설명드린 멜라토닌을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5-HTP로 변환되는 과정, 그리고 세로토닌 변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들은 뇌세포에서 또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햇빛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세로토닌의 분비와 생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공급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과 연관해서 사실 세로토닌의 공급이 뇌에서보다 실질적으로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을 잘 케어해 주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도 불면증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불면증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원인과 도움되는 영양소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같이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하 코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